5월 모고에 비해서 난이도가 현저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나올 부분만 좀 잘 챙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적어보자. 학교에서 시험 얘기 나오는 건 뭐 없습니까? 다른 얘기? 전혀. 뭐 난이도나 이런 것도 전혀. 내용을 꼼꼼히 알라. 그치? 진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죠? 아, 저번보다. 아, 그래? 그럼 선지를 조금 쉽게 내시려나 보네? 못 믿겠어, 그치? 아, 너도 어렵대? 거봐.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비판해봤죠. 윌리엄 선생님 아직도 계십니까? 영어 선생님이 누구셔? 윌리엄 쌤 말고 또 누가 계셔? 밥이야? 밥? 그렇게 두 분이야? 아니요, 그래도 신다이 쌤. 아, 누가 제일 잘 가르치죠, 셋 중에? 그래도 다이쌤? 그 다이쌤? 그러면 그 윌리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나는 윌리엄이 괜찮은 것 같다. 아, 나는 밥이다, 밥. 난 밥. 나는 다이쌤? 난 다이쌤이다. 다이쌤이다. 넌 또 다이쌤. 난 봄쌤이다. 안 들어? 안 들어. 늦었어, 지금. 장기재원생들이 문제야, 아주 그냥. 자, 빠르게 갈게요. 30번은 주제 보니까 학자들에게 필요한, 자, 무슨 개념이 있답니까? 기업가적. 자, 지금은 들으면서 머릿속에 내용을 다 넣어야 돼요. 학자들한테 무슨 개념이 필요해? 기업가적 개념이 필요하대. 근데 얘들아, 학자와 기업은 사실 같은 범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한테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 그 마인드는 바로 뭐냐? 누구지요? 안녕하세요. 앞에 챙기세요. 가지고 들어오고, 고1은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 603호에서. 니네 후배들이야. 쟤네도 그거 한대. 테드 영상 보고 수행평가하는 거 있죠. 그걸 또 하는데 애들이 지금 멘붕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래서 부른 겁니다. 일단 같이 해볼게요. 자, 밑에 써져 있는 거 보면 내가 아이디어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대답.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자도 뭔가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거 알려주는 사람들이잖아. 내 아이디어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나만의 목소리로 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는 맞는데 목소리 톤이 좀 듣기가 거슬려. 그럼 사람들이 듣겠냐? 안 듣겠죠. 다만 남들과 똑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여겨지면 또 들을까요? 안 듣겠죠. 내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현명하게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인데, 이게 왜 기업가적 개념일까? 이것만 좀 매칭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첫 문장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사이즈 됐죠? 네, 가볼게요. 자, gaining an audience, 어떤 청중들을 우리가 얻는 건데, 당신이 쓴, 검은색입니다.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청중을 얻을 겁니다. 그럼 네 글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기려면 involve, 포함해야 돼요. not just, 예뿐만 아니라 but also, 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그럼 밑줄 치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 1번 finding a voice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보이스가 당신의 의도된 독자들에게 resonate란 단어는 공명하다라는 단어인데, 돌고 돈다, 울린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결국 청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건 1번은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만의 그 목소리가 독자들한테 공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문장 내려갔을 때 얘들아 형광펜 한번 들어볼까? 주어 자리에 무슨 말로 주어가 바뀌었냐면 entrepreneur, 얘가 누구야? 기업가잖아요. 다음 문장도 내려와 보니까 똑같이 뭐가 나와? they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 흐름이요, 쌤 앞에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가 주제라고 잡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돼서 학자들의 입장에서 독자를 얻으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 라고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 두 줄, 세 줄에서는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까? 기업가의 이야기를 인용해주는 거예요. 자, 쌤 그럼 기업가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가들이라고 하는 건요, understand, 이해하고 있어요.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브랜드라고 하는 건요, make,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건데? 기업 그들을요, memorable, 기억할 수 있고,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 그들의 경쟁자로부터 구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브랜드예요. 맞지?
그 결과 drawing customer, 고객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로요. 그럼 우리 중요한 단어도 한 번만 더 밑줄 칠까? 기업한테는 무엇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브랜드. 그럼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건 내가 남들과 뭐한 점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인 거야. 다른 점. 그래서 내가 더 memorable, 기억할 만하고 distinct, 다른 애들이랑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소비자가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 그 기업가들은 화살표 그대로 내릴게. 쌤 이때 데이는 누구를 뜻해요? 기업가를 뜻합니다. 그러니 기업가들은요 바로 이런 목표를 이렇게 함으로써 달성해냅니다. 쌤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위로 화살표 내려서 결국 특색 있는 뭘 만드는 거? 브랜드를 만드는 거. 그 브랜드 만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신들의 타겟 어디언스를 핀포인팅 합니다. 핀포인트 하면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내 타겟이 누구일지 잡고요. 크래프팅, 만들어내는 겁니다. 독특한 가치 있는 지위를 만들어요. and 그런 다음에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인지될 만한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네. 내 타겟이 누군 거고 그들한테 가치 있는 게 뭐고 나는 어떤 특징이 있고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내려올게요. 주어 자리에 형광펜 칩니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학자들로 또 바뀌었죠. 그 흐름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합시다. 좋아요. 자, 바로 읽어볼게요. 야, 비록 학자들은요 might initially find,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오형식이 맞겠다. 이런 기업가적인 개념이 본인들한테 alien이란 단어도 여기서 온 거죠. 생소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잠깐 멈춰서 쌤 위에다 이거 한번 쓰고 갈까요? while이라는 단어 뒤에 A, B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A 자리야 B 자리야? B 자리잖아. 그럼 A 자리는 필요 없고 B 자리가 중요할 테니까 컴마 뒤를 바로 읽어볼게. 대신 여기 나오는 컴마 뒤의 대의는 기업가가 아니라 이제 누구로 봐야 되고요? 학자들로 봐야 되고요. 학자들은 실제로 engage in, 참여해야 됩니다. similar practice, 비슷한 관행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when, 뭐 했을 때? 학자들이 그들 자신을 themselves apart, 분리시킬 때 말이죠. 어디서? 학술적인 글쓰기 안에서 말입니다. 자, 쌤 여기서 표현 하나만 잡고 갈 건데요. 분홍색깔 드셔서 set themselves apart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야, 직역하면 뭐야? 학자들이 학자들 자신을 set apart, 뭐 해준다? 떼어준다, 분리시킨다. 자, 이게 밑에 해석으로는 뭐라고 달려있어? 차별화한다 라고 달려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한 번 더 밑줄 쳐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자신을 차별화한다 라고 번역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멈춰서 정리를 좀 할게요. 쌤 여기 나오는 바로 이런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와 다음 문장에 나오는 similar practice라는 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함의를 조금만 적고 갈게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이냐를 정리하면 결국 기업가 정신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생각한 타겟에게 차별화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학자들한테는 맨 처음에 생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세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들도 engage, 이거 한다 안 한다 얘들아? 한다. 키워드 다시 정리. A 자리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이 기업가 마인드가 뭐해 보인다? 생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B 자리에 들어갈 말, 학자들도 이런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내려가 볼게요. consider에다 형광펜 칩니다. 그럼 아마 예시이기 때문에 앞에 논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읽어가보자. 야, consider 한번 생각해봐. 뭘 생각할 건데?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와
motivation section of scholarly article이랍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전형적인 학문적인 검토나 동기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 목적은 이제 바로 이거야. 내가 어떤 학술적 서적을 냈어. 논문을 냈어. 그때 논문을 내는 목표라고 하는 건 하이라이트 갭스야. 차이를 강조하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연구들과 포지션들을 이게 태블릿이 괜찮은데 이것만 연결하면 얘가 이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손이 막 거져요. 그냥 얘 정신 상태다 생각하고요.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보면 기존 연구의 공백을 강조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로 닫아주세요. 그걸 강조한 다음에 position oneself 밑줄 치겠습니다. 자, to highlight이 밑줄 1번이고요. 이렇게 격차를 강조한 다음에 포지션에다 밑줄 쳐주시고 얘가 숫자 2번이에요. 자기 자신을 놓는 거예요. As the one, 바로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거죠. Who will address this overlooked area, 이런 간과되어 오던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키워드 밑줄 한번 쳐볼게. 자, 나는 뭘 찾아내야 돼? 갭을 찾아내야 돼. 그 갭이 다음 문장에서는 overlooked area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비끔 갑니다. 이 갭을 내가 확인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리고 나만이 그걸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룰 수 있다라고 포지셔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얘네들과 달라라는 차별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이라는 거니까 인용문 나올 거라 또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다뤄야 되는 문제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not just 나왔죠? 짝꿍으로 but also 잡고 갑니다. 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뭘 거냐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 좀 써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기존 연구들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공백, 그거겠죠? 적어볼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란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한번 치시고 얘가 우리가 해야 되는 학자로서의 필요한 것 1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내가 다루기는 해. 근데 이 다룬 걸 남들과 차별화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특색 있는 목소리로 줘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밑에다 써봐. 특색 있는 목소리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 다른 학자들과의 차별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밑줄, 얘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숫자 몇 번? 2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특색 있는 목소리라고 하는 건 독자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뭐라고 생각하게 만드냐면 이런 소리는 아마 그 작가가 한 거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나만의 특색 있는 목소리가 있게 만들자. 이해되면 끄덕. 어렵지 않죠? 자, 내려옵니다. It is about, 그러니까 이건요, 다시 한번 인용문의 내용을요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it is about, 이것은 뭐에 관한 거냐면요. balancing, 읽어볼게. The expression of your idea. 밸런스에다가 물결 A with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와 뭐의 균형을 맞춰라? A와 B의 균형을 맞춰라. 화살표만 연결하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요, 특색 있는 목소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에 이렇게 특색이 있어야 resonate, 독자들한테 뭐 될 수 있다 그랬지? 공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명한다는 거 한 번 듣고 사라지는 거야? 돌고 돈다는 거야. 돌고 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말에서 가장 같은 resonate와 비슷한 단어를 골라보면 뭐가 되겠어? lasting impression, 지속적 인상. 이게 보다 공명하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써놓을까? lasting impression이라고 하는 거 공명할 수 있는 인상이란 말과 똑같겠죠. 자, 그럼 만나서 볼게요. 자, 이거는 학자들한테 쓴 말이야? 기업가들한테 쓴 말이야? 학자들. 다만 학자들한테도 무슨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학자들한테 빗대어 보면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고요. 전달할 때 어떤 목소리로? 특색 있는 목소리로 그 아이디어가 평생 뭐 할 수 있도록 공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나마 얘가 조금 내용이 있는 편이야. 괜찮죠? 오늘의 낙관적인 전망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31번 갑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동물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겠다. 말 빠르니 혹시? 괜찮아? 자, 얘는 글의 흐름이 굉장히 간단해. 31번 문제 나왔던 건데 그나마 얘가 오답률이 한 50% 나왔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맨 첫 번째 문장이 통념입니다. 미리 잡으세요. 그럼 통념은 뭐겠냐? 동물은 서로 학습할 수가 없다. 근데 다음 문장에서 반박, nonetheless 체크. 다음으로 내려가서 for example 형광펜 예시 1번. 다음 문장에 also 내려가서 예시 2번 잡았어요. 자, 마지막 가서는 그냥 considering 정도 형광펜 쳐놓고요. 예시 2의 내용을 정리하고 끝납니다. 자, 안 어려운 만큼 빠르게 달리겠습니다. 자, 인간 심리학과 교육의 커뮤니티들이 있고요. 또한 some animal research 어떤 동물 연구원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have been이야. 얘들 have been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통념 이렇게 본 거야.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봤냐면 against하게 봤어. 세모. 얘들 against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그냥 뭐뭐에 반대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against 뭐 해왔다 이 말이야. 반대해왔어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 뭐 했을 때 이런 가르치는 것에 반대를 했냐면 동물한테서 존재하는 사회적인 학습을 묘사할 때는 teaching이라는 개념을 거부했어. 중요한 거 어떤 학습이래? 사회적 학습이야. 그럼 사회적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걸 뜻하겠죠. 그때는 teaching을 쓸 수 없답니다. Mainly because 주된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요. teaching이라는 개념은 imply 전제하고 있어야 해서 그래요. 얘들아 원래 imply는 뜻이 뭐냐? 암시하다. 그러면 teaching이 가능하려면 밑에 거가 있어야 teaching일 수 있어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전제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티칭이 가능하려면 뭘 전제해야 되냐면 얘들아 이 단어 뭐였지? intention 하면 뜻이 뭐지? 고의, 의도. 그럼 얘는 뭐야? 의도성이라는 표현이잖아. 결국 의도성의 수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누구한테서? On the part of the model. 그 모델의 부분에서 의도성이 있어야 돼. 쌤 여기서 모델이라는 건 누군데요? 얘들아 모델은 본보기잖아요. 그럼 내가 본보기 역할을 한다는 거 학습을 시키는 애겠어? 학습을 받는 애겠어? 시키는 애일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모델을 교육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동물한테 있어서도 교육자. 결국 그 교육자의 부분에서 의도성이 존재해야만 하고 자 그리고 that 그 의도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화살표야 돼. 그 의도성이라고 하는 건 동물한테 있어서는 measure, 모하기가 어려웠던 개념이거든. 측정하기가 어려웠던 개념이거든. 오케이? 자, 그럼 키워드 한 번만 잡아볼게. 동물한테 티칭을 거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 필요한데? 의도성이 필요한데. 이 의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물한테서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의도는 학습의 대상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필요한 의도야? 교육자의 의도가 측정되지 않아서 학습을 거부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There has been a movement. 바로 이런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인식 공동체 안에서요. 인지 관련 분야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To say 뭐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냐면요. Animal can teach one another. 동물도 서로서로를 뭐 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동그라미만 쳐놓을까요? 동물도 뭐 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네모로 쳐놓자.
동물도 가르칠 수 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동물은 가르치지 못해. 아니야, 가르칠 수 있어. 그럼 동물한테도 뭐가 보여? 학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 그럼 밑에다 적고 갈게. 얘네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뻔하죠. 동물에게서도 학습자의 의도가 확인이 되고 있어. 이런 말일 거야. 자, for example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얘들아 이제 여기서 좀 나눠야 되는데 이 skilled ant래요. 그리고 뒤에 novice ant래요. 그럼 쌤 여기서 skilled ant는 가르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자라고 써놓을게. 얘가 교육자. 노비스는 초보의라는 단어잖아. 수특에 많이 나왔던. 그럼 이게 교육의 대상일 거고요. 그럼 교육자가 engage in a behavior called tandem learning. tandem learning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합니다. tandem은요 보통 이렇게 뒤에 태운다 이런 행위거든요. 그럼 얘를 뒤에 태워요. in which 바로 그 작업 안에서요. 네, 그들은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구야? 스킬드한 개미랑 노비스한 개미가 같이 뭉쳐서요. 걔네들이 touch their body. 그들의 몸을 뭉댑니다. to the body of novice ant한테요. as 뭐 할 때 말입니다. 네, 그들이요. lay down chemical trail. 중요한 거야. 이때 데이는요. skilled ant를 뜻합니다. 그럼 그 skilled ant가 화학적인 길을 lay down 내리면서 걸어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몸을 비비면서 간다는 거야? 노비스 엔트랑 몸을 비비면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죠? 트레젝토리라고 해서 개미가 가는 길에서 나온 단어가 트레젝토리고 경로란 뜻이거든. 개미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면서 걸으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줄로만 가잖아요. 그럼 초보인 개미는 그 길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나 보지. 그러니 내가 이 길을 나으면서 갈 테니까 내 옆을 같이 쫓아와 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스킬드 엔트가 내려놓으면서 갈 때 같이 붙어가는데 아마도 새롭게 들어온 애를 자 그럼 얘도 꺽쇠로 묶어볼래? 쌤이 여기서 뉴커머라고 나왔는데 이 뉴커머도 교육자겠습니까? 교육의 대상이겠습니까? 대상이겠죠. 교육의 대상한테요. assist with 무엇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루트 러닝 그 반복적인 경로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거라고 추정될 수 있을 거지. 그래, 나 생각해봐. 굳이 이 스킬드 엔트가 혼자 하면 빠를 텐데 데리고 다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도 얘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뭐를 추정할 수 있겠다. 학습에 의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presumable이란 단어를 쓴 거야. 괜찮아? 자, 예시 2번도 가보자. 자, 이번에는 killer rate야. 소재가 바뀌었다니까. 개미가 아니라 고래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시 2번이고 고래도 repeat the same seal hunting technique야. in front of their offspring이고. 그럼 여기서 찾아볼까? 교육자는 누군 거야? 앞에 나오는 killer whale인 거지. 그럼 교육의 대상은 누구야? offspring, 나의 새끼가 되겠죠. 그리고요, 걔네들 앞에서 똑같은 물개 사냥 기술을요, repeat, 뭐 한답니까? 반복을 한대요. 근데 뒤에 더 봐봐 얘들아. 봐봐. Sometimes 때때로는요. Without even killing the seal. 물개를 모아지도 않는데 죽이지도 않는데 그걸 반복한다니까. Reading. 그 결과 researcher to ask. 이끌어줬대. 누가 뭐 하도록 이끈 거냐면 연구원들이 묻도록 이끈 거야. 야, why? 도대체 왜? 그들이 이때 그들은 교육자가 would repeatedly catch 잡았다가 release 놔주는 거야. a seal 그 물개를 말이야. if 만약에 they were not planning to with it 걔가 그걸 먹을 의도도 뭐 했을 때 없을 때 왜 굳이 같은 걸 반복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학습의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너무 물개한테는 잔인한 짓 아닙니까? 잡았다가 놔줬다가 잡았다가 놔줬다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onsidering the amount of energy. 여기서 에너지의 양을 한번 고려해보자. 얘들아, they would have to expend. 그들이 반드시 들여야 되는 에너지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그들도 계속 누구예요?
교육자예요. 잡아야 돼요. 이때 데이도 계속 교육자예요. 아무리 그냥 연습하려고 잡는 거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펴보면 there would needed to be a good reason. 아마 좋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And that reason. 그리고 그 이유는요. might be teach. 뭐이겠죠? 가르치기 위해서겠죠. 어렵습니까? 괜찮죠? Ye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질문 봤는데 잠시 복습할게요. 맨 첫 번째는 학자였어, 기업이었어. 학자, 무슨 정신 필요해요? 기업가 정신, 본인이 다른 아이디어를 특색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동물한테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물의 학습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가 측정 불가하니까? 의도성이 측정 불가하니까 안 됐는데 이런 예시들을 보면 추정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작가가 주는 것은 얼굴이 아닌 윤곽이다.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요. 시간 줄 테니까. 작가가 주는 것은 얼굴이 아닌 윤곽이다. 내가 이걸 좀 더 길게 쓰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길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얼굴이라고만 간단하게 썼는데 여기서 얼굴은요. 이목구비가 다 나오는 정말 그 얼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글을 쓸 때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묘사를 할 때 보통 이런 거 아니야? 그의 머릿결은 갈색으로 휘날렸고 턱선은 날렵했으며 자, 이 정도만 쓰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갈색 머리에 턱 있고 눈, 코, 입이 없는 몽달귀신이 생각납니까? 아니잖아요? 약간 갈색 머리빛이 황금가루 막 이러면 좀 이렇게 잘생긴 인상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 눈엔 약간 쌍꺼풀도 있을 것 같고 남아쓰레기가 뭐야? 콧대 되게 높을 것 같고 입 되게 멋있게 막 이병헌 입 이런 거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작가가 글을 쓸 때도 얼굴을 다 주지 않거든? 생각해놓은 묘사를 보면 뭐만 줘? 윤곽만 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를 상상해? 얼굴을 다 상상하지 않니? 이런 말인 거예요. 되죠?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쉬워요 얘도. 자, writer, 작가들은요 우리한테 인상을 줍니다. 자, 그 인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They have described. 그들이 묘사해 놓은 인상을 줘요. The face of their character. 마치 그들의 등장인물의 얼굴을 묘사한 것처럼 인상을 줍니다. When in fact, 근데 사실은요. 작가들은 단순히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한테요. Outline, to fill in. 채워 넣어야 할 outline. 뭐만 주는 거예요? 외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묘사를 읽을 때 마치 얼굴을 다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다? 윤곽만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야. 영은이 듣고 있어? 예, 윤곽만 주는 것이다. 밑줄 쳐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미 첫 문장에서 주제 다 얘기했네요. 그럼 이제 덧붙여 봅시다. 뒤에 보면 of Ash라는 사람 이름 나오면서요. 예시가 하나, 둘, 세 줄까지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읽어볼게. 야, 이 Ash라는 애가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캐릭터야. 헤르만 브로시의 마스터피스였던 여기서 말이야. 저는 어찌됐든 그 애쉬라는 작품 안에서 we learn only that he has big teeth. 우리는 오직 알 수 있는데 그가 뭐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 큰 이빨만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 그럼 얘한테는 큰 이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얼굴을 다 준 거야. 윤곽만 준 거야. 윤곽만 준 거지. 여기서 더 봐. Even so, 그렇기는 하더라도 형광펜 이어갑니다. 그럼 쌤 여기서 그렇기는 이라는 건 그한테 큰 이빨이 있다라고 묘사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요. We don't feel. 여기서 돈에다 동그라미 쳐볼까?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뭐라고 느끼지 않냐면 그의 얼굴이 dentated, 치아만 있는 blankness, 공백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다른 눈, 코, 입 생각 못하고요. 큰 이빨만 얼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보면 이건 무슨 말이야? 그들이 준 윤곽에 우리의 상상을 더해서 얼굴을 생각해내더라 이 말인 거지. 다음 내려와서 most often 그대로 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대로 don't를 화살표 내릴게요. 똑같은 말 또 할 거야. 이렇게 연결해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요 mistake being told 뭔가 들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 has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뭔지 인상이 뭔지를 들은 것처럼 말해요. For on account of that appearance 그 외모가 갖고 있는 인상을 들은 것처럼 mistake 뭐예요? 실수를 범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밑줄 친 게 이거죠. 우리는요 말을 들었다고 실수를 해요. 무슨 말?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어카운트, 설명을 들은 것처럼 실수를 한다고요. 여기도 위에다 듣자, 위에다 쓰자. 자, 실제로는 뭐에 대한 정보만 들은 건데 윤곽만 들은 것인데 우리는 전체 얼굴이 어떤지 들은 걸로 착각하더라 이런 말인 거죠. 자, 다음 문장에 인용문 나옵니다. 시인 이름 나오니까 여기다 형광펜 치고요. 자, 이 시에서 말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되나 볼게요. 자, 이 시인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다른 나라 말로 나와 있어서 괄호 안에 써놨네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인트 뭐해라 대답해봐. 뭐해라. 그려라. 페인트 뭐해라. 그려라. 뭘 그리지 마. Not the thing itself. 대상 자체를 그리지는 마. 다 그리지 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 그리지는 말고 but the effect it produces 그 물체가 그 대상이 만들 수 있는 인상만을 들여. 지금 이 지문에서 계속해서 effect는 뭐라고 해석이 돼? 인상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럼 우리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페인트 그려.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고 대상이 주는 인상을 들여. 그럼 결국 이 말 안에 담겨있는 함의도 대상 전체를 묘사하지 말고 윤곽 혹은 인상만 그려라 이런 말이겠지.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오히려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해도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여백을 남겨두라는 의미잖아. 그럼 그 여백의 의의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밑에다가 밑줄 한번 쫙. 자, 그거는요 우리가 intractable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에서 way out 뭐하는?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기도 해. 그럼 독자들이 상상해서 채워 넣어야 될 영역을 남겨두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건 독자들의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 결국 이것의 의의 혹은 기능이 무엇일까요? 다루기 힘든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맞붙여주네요.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아이 좋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서 마지막 문장 읽을게요. 자, 똑같이 우리는 여기다가 형광펜만 쳐놓을까? 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오는 거 보니까 또다시 인용문 들어가고 글은 끝납니다. 자, 그의 작품 하나에서요, 이 사람이 says, 말했던 겁니다. of a new character,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을 해봤대요. 그리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he had just 그냥 단지 가졌대 kind of appearance 이런 외모를 가졌대. 근데 그런 외모란 one 누군가가 would expect a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and nothing else. 여기까지 먼저 닫아볼래요? 쌤 이거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생각한 거지 그와 같은 타입의 젊은 사람이라면 뭐 했을 거라고 가졌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라고만 설명을 한 거지.
그럼 얘들아 무슨 정보밖에 없어? 전형적인 젊은이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래도 신체 건장한 뭐 20대 30대 청년이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윤곽만 준 거죠. And nothing else. 그리고 다른 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you still feel, 너는 여전히 느낀다니까, as if you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뭐 한 것처럼 느껴? 들은 것처럼 느껴. 쌤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그는 단지 이런 외모만을 가졌어. 이건 작가가 제시한 윤곽이죠. 누가 머리 안 감았어요? 똥파리 날라다녀요 지금. 누구예요? 모자 쓴 영은이나 세빈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맞나봐요. 영은이 대답 못하네요. 자, 작가가 제시한 윤곽.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은 것 같아. 이 말은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운 거. 이런 말이지. 네,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약간, 여러분도 혹시 늑대의 유혹이라는 영화 알아요? 들어봤어요? 선생님 때는 항상 그 왜 귀연인가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인터넷 소설이라는 게 한창 핫했던 때야. 그 인터넷 소설은 뭐냐면, 선생님 때는 컴퓨터,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또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그 인터넷 소설이 책방에 있었어. 그래서 약간 그 제목도 이런 거야. 늑대의 유혹, 막 내 남자친구에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었거든. 근데 그 늑대, 쌤도 뭐 다른 거 별로 흥미 없는데 그 늑대의 유혹이 그때 진짜 핫했어. 너무 궁금하니까 나 빌려봤단 말이야. 재밌었다. 근데 그게 몇 년 후에 그 영화가 돼서 나온 거야. 근데 그 늑대의 유혹 안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이 그 빗길이 내리는 거리에서 이제 여주가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지. 그럼 이제 남주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등장을 합니다. 우산에 딱 씌워주면서요. 그러면서 누군지 몰라요.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우산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일단 여기만 봐도 잘생김이 뿜뿜하죠. 잘생긴 애들은 다 잘생겼잖아, 그치? 뿜뿜한데 딱 열었는데 강동원이 짜잔하고 나옵니다. 그게 쌤이 그 영화를 그때 딱 오픈돼서 봤을 때 이 장면이 저렇게 생겼던 사람이었겠다. 그럼 봐봐, 소설 작품의 특징이 뭐야? 이런 여백의미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이었다. 이렇게 덧붙이면 35번까지는 하고 쉬자? 아니지, 34번까지만 하자. 알겠죠? 자, 얘도 써볼게요. 전념의 단기적, 장기적 효과. 갈수록 쉬울 거예요. 약간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지. 필기 분량이 별로 없고 함축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야, 질문이. 그래서 고모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한 번 더 팁을 좀 정하면, 자, 전념의 단기적, 장기적이라서 글 그냥 쉽게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줄 남겨두고 끊으세요. 자, 끊고 나면 아주 간단하겠죠? 위에가 단기적, 밑에가 장기적. 이미 예측을 해볼까, 얘들아? 우리가 전념을 한다라는 거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보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전념이 필요한 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때입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밥 먹으러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근데 나는 안 돼. 공부해야 돼.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이지. 자, 그렇게 내가 전념을 했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전념을 하면 2, 3주 후에 있을 중간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좋죠?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전념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그렇게 산다 생각해보자. 엄마 아빠가 떠나갔어, 내 옆에서. 이게 집에 놨더니 공부만 하고 엄마 아빠 사라졌어. 극단적으로. 이래봅시다. 그럼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 그럼 전념은 단기적으로 뭐 할 수 있지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나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겪는 인생이다, 안 겪을 인생이다? 안 겪을 인생이다 라는 말을 붙이면 쉬워요.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 빈칸인데 심지어. 자, 가볼게. When we narrow. 자, narrow, 좁게 봐. 이게 뭐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전념하고 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야, 우리가 좁게 볼 때 우리는 리다이렉팅, 방향을 다시 맞추지. 우리의 컴퓨터 힘, 이게 연산력이라고 표현이 되죠. 우리의 연산 능력을요, to the handful of process. 자, handful 하면 한 줌에 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표현이요. 적은 양의 중요한, 자, matter 여기서 일형식이나 몇 가지의 중요한 과정만으로 연산력을 다시 방향을 맞춥니다. 그럼 쌤 여기서 다시 방향을 맞춘다 라고 했을 때 넓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좁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좁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오는 네로우와 리다이렉트의 의미는 완전히 같습니다. 같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로 관심을 좁힙니다. It is. 그러니까 이거는요,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이냐면요, 우리의 느린 와이파이 속도를 도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느리면 기기를 여러 개 연결해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정말 내가 지금 써야 되는 거 한 대만 쓸 거 아니야. 그쵸? 자, 와이파이가 너무 느릴 때 우리는 디스커넥트 합니다. 우리 핸드폰과 태블릿은 연결을 끊을 거예요. Just so that,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이 화상회의가 want to 렉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끊는 거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as if에다 밑줄 치시고 비유라고 써주십니다. 자, 그럼 와이파이 소리가, 와이파이 연결이 너무 느려. 그럼 핸드폰과 태블릿을 꺼. 이 말은 불필요한 것을 차단해. 왜? 그때는 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거든? 화상회의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지. 다음 내려와서 narrowing, 우리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라는 건 also, 또한 help with goal attainment,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뭐가 될 수 있지?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럼 여기 also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묶어갈게. 자, 이 두 문장을 묶어서 전념의 긍정적 기능 1이라고 봐볼게.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끄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요. 이걸 첫 번째라고 본다면, 그 때문에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긍정적 기능 2번.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 기능 2번은 이렇게 세 줄까지 쭉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요, 쌤 이때 이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내로잉을 그대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이것은 cut out all of the other distraction, 다른 방해되는 요소들을 모두 차단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place 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프론트 어디다 둘 거예요? 앞과 중앙에 두게 될 거죠. 그럼 필요 없는 거 빼고 목표만 중요시하게 될 거고요. When we home in, 그러니까 우리가 home in 뭐 할 때, 밑에 번역봐, 전념할 때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우리가 home in 하고 있다는 건 narrowing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념을 하게 되면 우리는 increase motivational intensity, 동기적 강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대절 이하를 강화할 겁니다. What i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무엇이 is what we should be after. 여러분들 여기서 be after는요, 내가 쫓다, 추구하다 라는 의미랑 같거든. 그럼 번역을 다시 해보면 앞에 놓여있는 것이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쫓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reinforce 뭐 하게 돼요? 강화하게 되죠. 그게 전념의 긍정적 기능일 것 같습니다. 내용 어렵나요? 괜찮죠? 이 정도면 좋아요. 자, 그런데 다음으로 내려가 봅시다. 형광펜 치겠습니다. For a brief moment, 형광펜. 다음도 but when we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까지 형광펜. 그럼 쌤 앞에 brief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거고, 단기적일 거고,
뒤에 for too long 했으니까 장기적이 되겠죠? 단기적인 이런 트레이드-오프, 절충안이야. 절충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불필요한 것을 내줄 테니까 나한테 중요한 것만 내가 가져갈게. 그걸 트레이드-오프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버리고 중요한 것만 집중하는 그 과정을 트레이드 오프. 그럼 얘는 결국 내로잉의 의미와 같은 단어일 것 같고 그 자체가 당연히 장기적일 때는 worthwhile, 가치가 있지, 플러스지, 좋지. 그 혹시나 쎄해서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 우리 이거 해성에서 자주 건드리는 거 알지? valuable, invaluable 다 무한 말이야. 같은 말이죠. 소중한 가치 있는 거다. 아예 하나 더 가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귀중한 거야. 다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반대말이 똑같이 worth를 쓰는데 뭘 쓸 수도 있어. less 이러면 가치 없는 이라는 반대말 되는 거 알죠? 좋아요. 자, 얘네들이 단기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zoom in에 너무 오래되면 그럼 이때 zoom in도 뭐 하는 거야? 몰입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얘 너무 전념을 하고 있어. 오랫동안. 그러면요. 밑줄 miss cue and signal 어떤 신호나 사인들을 놓친다니까요. 마이너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계속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가요. 야, 우리는 말이야, get locked in one path, on one path. 한 길에만 매몰되게 돼. without, 뭐 하는 거 없이, being able to step back, 머물러서, 뒤로 물러나서, see a better route, 더 좋은 길을 만나지 못하고 한쪽에 뭐 해버려? 갇혀버려. 더가, when we are, 그러니, struck narrowed, 우리가 너무 좁게 갇혀버려, in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accident, 사고는 go up, 늘어날 거고, 수행도는 drop, 뭐 할 거야? 떨어질 거야. 계속 안 좋은 말? We miss,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지. hearing alarm, 알람을 듣는 걸 놓쳐. 그리고 이 알람은 무엇을 하기 위한 알람이었냐면 there is a problem elsewhere. 네가 전념하고 있는 곳 이외에 문제가 지금 생겼어를 알려주는 걸 다 알람 미스. 뭐 해버려? 놓쳐버려. 다 부정이야. 근데 그냥 부정적 키워드만 한 번 더 잡아보면 우리가 get locked, 분홍색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without입니다. step back, 물러서서 better route로 가는 걸 하지 못해요. 자, 이런 포인트들에 다 빈칸 뚫어놓을게요. 빈칸 공부할 수 있게. 다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어. 그럼 사고는 커지고 퍼포먼스는 떨어져요. 이 부위에 뚫어놓을게요. 우리는 알람을 듣지도 미스 못해요. 놓쳐요. 미스, 놓쳐요. 뭐하는 알람을 놓쳐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알람을 놓쳐요. 선생님 여기서 다른 곳은 어떤 곳을 말해요? 내가 전념하고 있는 것 이외의 곳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땐 모른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막 일례를 들면 내가 너무 집중해서 내 일만 하니까 가족의 건강을 못 챙긴다거나 막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고 쉴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34번. 네, 요게 조금 변별력이 있을 거예요. 지리학에서 핵심적인 질문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21강의 3번 질문이 그거 아니었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기술? 맞죠? 그거랑은 아예 결이 달라요. 그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냥 얘는 지리 학문 자체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리학이라는 건 뭘 연구하는 곳이야? 지리지. 지리는 뭐야?
땅덩어리잖아. 그럼 땅덩어리라는 건 야, 그거 어디서 발생한 일이야? 그거 뭐 로키 산맥에서 벌어졌어? 우랄 산맥에서 벌어졌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리학에서의 핵심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먼저 말할 겁니다. 두 줄을 묶어서. 알겠습니다.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을 먼저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그래, 너무 잘했어. 똑똑하다. 선생님이 어제 엄마랑 저녁을 먹었거든.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가 이제 요즘에 챗GPT에 빠지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엄마 요식업 하신다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그 세금 처리를 엄마가 다 해. 그걸 엄마 되게 잘하시거든. 근데 이제 세금 관련해서 정책이 바뀐 게 있는지 GPT에 물어보신 거야. 근데 또 우리 엄마 내가 많이 말하지 않았어? 날 10,000명 모아놔야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 말고 믿을 게 없는 분이거든. 그래서 GPT가 말을 할 때도 무조건 이게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막 보신단 말이야. 근데 어제는 이제 밥 먹는데 엄마 그런 거야. 야, 근데 GPT한테 욕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GPT한테 욕을 하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 너 그냥 꺼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저한테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아니 다들 해보지 않아?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하이 빅스비 해놓고 노래 틀어줘. 이 노래 별론데? 네 취향 별론 것 같아. 에이 꺼져! 이랬단 말이야. 일단 너무 심한 말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번 화가 나면 해보셔라. 이게 그 사물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게 늙었다라는 징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더 재밌게 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통념이었고요. 자, 내려가서 킥 퀘스천. 얘가 일종의 반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반박? 얘가 뭐 주제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잡고 키워드 먼저 형광펜 쳐볼게요. 자, that is because 나왔기 때문에 결과 원인 흘러갈 거고요. The key question, 핵심적 질문까지 잡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한 단어가 inextricably 풀 수 없게 단단히 결합되어서 이런 표현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where 동그라미 어디서 일어난 일인데 라는 겁니다. 지리학에서는 어디서가 중요하죠. 이게 결과입니다. 그에 대해서 원인을 잡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where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왜 where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리학 자체가 start from the premise that 대절이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잖아. 이 전제가 바로 어떤 거냐면 it matter 중요하지. 뭐가? it matter 얘가 일종의 가주어고요. where이야가 진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where something take place on Earth's surface 그 지구의 표면 위에서 뭐가 생겨났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서가 중요한 거거든. 뭐 이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보면 where 이게 어디서 벌어졌는데 가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where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 질문은 are not simply야. 자, 일단 not only가 아니라 not simply거든요. 그럼 단지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플러스 알파 쓸 때 쓰는 논리 아니었어? 단지 where만 중요한 게 아니고 they are 그 질문들 안에는 why there 도대체 왜 거기서야? 세미나 들어? and so what 그리고 무엇이 의미가 있어? 라는 질문이래. 그러면 where이라는 것도 중요한 건 맞아. where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야. 네, where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글 why there 도대체 왜 거기서 벌어진 건데 그리고 so what So what?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질문이 이 where이라는 게 거의 기본적인 질문일 것 같고 그 이상의 핵심적 질문이 바로 이유와 기본적 질문이 어디서라면 핵심적 질문은 거기서 벌어진 이유 그리고 so what? 뭘 위해서야? 의미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한답니다. 다음으로 내려와서 그런 질문에 도달한다라는 거일 때 그런 질문은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means 의미합니다. taking spatial arrangement 공간적 배열 차이 interconnection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요. take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은 1번 2번
3번 이것들이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공간적 배열, 차이, 그리고 상호 연결성과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 1, 2, 3의 의미가 온전히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맞나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engaging in even the simplest day-to-day activity. 자, 여기서 형광펜칠 한 단어는 even이야. 근데 even은 뭐라 그랬어? 순접이야. 앞뒤에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강조할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그 앞에 말이 그대로 내려와야 돼. engaging에 우리가 참여할 건데 가장 단순한 매일매일 벌어지는 활동이야. 즉 나 오늘 학원 어떻게 가지? 나 오늘 학교 어떻게 하지? 나 출근 어떻게 하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것일 때조차도 require some appreciation. 어떤 인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appreciation은 감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해. 그래서 진가를 알아보다, 제대로 이해하다, 그 표현이 appreciate 안에 있잖아요. 그것의 명사 형태가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공간적 상황이라는 걸 말이야. 그럼 이 공간적 상황이라는 건 즉 어떤 걸 의미하냐면 where to find food and service, 음식과 서비스를 어디서 찾지? 어떻게 일터까지 가지와 같은 the like, 기타 등등 말이지. 그럼 쌤 생각에 이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일상생활에도 공간이 배열된 것, 차이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움직여야 돼, 이런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쉽게 말하면 이 공간의 배열이라는 건 집에서 학원까지 어떻게 가지? 그 배열을 보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차이라는 것도 오늘 뭔가 뭐 몇 번 버스가 262가 오늘 막힌다고 했는데 그럼 뭔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가지 또 생각할 것이고, 인터커넥션은 상호 연결이니까 버스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여기서 내린다면 어떻게 타야 되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맞닥뜨리면.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밑에 나오는 건 예시 하나, 둘, 셋입니다. 근데 이 예시 세 가지를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지리적인 핵심적 질문이 뭐냐를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요. 예시 1, 범위 확장이라고 적었고요. 예시 2, 예시 3까지 갑시다. 형광펜까지 들어가면 자, 큰 규모에서 한번 볼게. 아니면 우리가 새로 오픈한 가게나 퍼블릭 서페이스를 찾는다고 생각해볼까? 야, 이주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볼까? 소재가 다 다르죠. 1번 넓은 범위에서 봐볼까? 2번 새로운 가게 찾으러 가볼까? 3번 이주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우리가 범위를 좀 더 넓히면 without some awareness of how phenomena are arranged on our surface, 현상의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 위에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배열된 거지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투부정사 이하가 difficult,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여기서 벌어났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성에 근거한 사업이나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요. make sense of event, 이벤트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힘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구 위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힘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to make 있지? 여기다 밑줄이야. 뒤에 make에다가 밑줄이고 or 뒤에 나오는 grasp에다 밑줄이야. 얘가 병렬이거든. 그럼 숫자까지 적을까? 1번, 2번, 3번 하기가 중요한 단어 물결, difficult, 어려워, 쉬워. 어렵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배열됐는지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해가 어려워, 이렇게 봐. 세부적으로 더 볼 필요 없어.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어? 이해 못해. 새로운 가게 찾으러도 한번 가볼래? 야, 가게 찾으러 갈 때도 require, 뭐가 필요하냐면 taking into consideration, 생각을 해야 돼. 뭐를? population distribution, 인구 분포도 생각해야 되고, 도로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위치도 봐야 되고, 사회적 경제적 패턴까지도 모두 다 봐야 돼.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지리가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왜 이주가 벌어졌는가를 이해할 때도 require consideration. 이런 고려가 필요해. 이주도 단지 그 사람이 가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인 핵심적 질문이 던져져.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영토의 조직도 있을 것이고 공간적인 차별의 결과도 있을 것이고 사회 경제적인 패턴도 있을 것이고 물리적 환경의 배치도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얘들아 이 예시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예시 세 가지가 담고 있는 공통적 함의가 무엇이냐? 뭐겠어 결국? 지리는 단순히 어디서라는 질문이야 왜와 의미를 찾는다는 거야. 왜와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다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지리적 질문은 단순한 어디에서를 넘어서 현상의 이유와 벌어진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눈이 약간 흐리멍텅해지시니까 잠시 쉴 건데요. 요거 주제만 쓰고 쉬셔요. 35번.